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 위원장의 경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장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낸 날엔 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처 의혹이 불거졌던 대전빵집 성심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 위원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네.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최근에 법인카드 유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로 방통위의 의결이 다 법원에서 취소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어제 국무위원회에서 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했다. 네. 나름 소신 발언들을 하고 있네요. 어찌됐건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예.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다가 어제 이런저런 거 찾아보다가 작년 여름에 이진숙이 청문회에 들고 온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일에다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일에 요 문구를 적힌 종이를 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본인의 앞길을 예견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제요? 작년 7월. 작년 7월에. 제가 작년 사진은 7월. 요거. 아하. 야. 작년 7월이면은 후보자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맞네요. 청문회 때네. 그렇죠. 청문회 때 저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러분. 본인의 미래를 예언한 겁니까? 야.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까? 무슨 취지인지 잘 예상은 안 되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네. 부역자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참 저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도 일부러 대단하네. 보란 듯이 그쵸, 일부러 맨 앞장에 저거는 언론사들로 하여금 이제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잖아요. 네. 진짜. 약간 일종의 피켓을 들고 와서 시위를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출마 경험이 많으면서 방통위원장 또 하고 맞아요. 그렇게 보복 인사했었고 네. 참.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실히 정말 뉴스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게 와인바 2,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법인카드 유용이 대전 MBC 사장일 때 네. 대전 MBC 사장인데 서울에 와서 쓴 것만 1,600만 원이고 맞아요. 총액으로 하면 한 1억 3천인가 그래요. 민주당이 발견한 것만. 서울에 와서 쓴 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내가 사장으로서 뭔가 접대해야 할 그렇죠. 일도 있다 네. 이런 식의 영업이다 반론을 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영업을 한다는 것까지 사실 사장이 영업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데 그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썼다는 그 요목들을 보면 유흥주점이 있어요. 유흥주점이 몇 천만 원이고요. 단란주점 있죠? 네, 그리고 골프장, 그리고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와인바,
그러니까 이런 유흥주점과 와인바에서 사장이 무슨 영업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적으로 썼다는 골프장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제기되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법인카드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부분 저희도 내가 할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총액이 한 1억 되거든요. 그중에 8천만 원이 관용차예요.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용차를 뭐 집에 세워놨다, 뭐 식당에 세워놨다 이래서 사적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유지비 다 하면 한 8천만 원 된다는 건데 관용차를 일하다가 집에 세워놨는지 아니면 놀다가 와서 집에 세워놨는지 어떻게 압니까? 맞아요. 사실 굉장히 모호한 부분으로 조금 무리한 기소가 있다. 이진숙은 관용차 타고 대학원 다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원 다니고 골프장 가고 네. 유흥업소 가고 한 거는 다른 얘기죠. 그 관용차 부분은 참 애매하죠. 예, 맞아요. 예. 그 뉴스타파에서 그 잘해놓으신 거 있어요. 그 지도로 해가지고 이진숙이 법인카드 쓴 장소들을 포인트를 찍어놨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 재밌어요. 네. 어제 제 예정 노래방까지는 클릭해서 봤었거든요. 한 3만 원 긁었을 때. 예전 노래방. 그래서 야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 대전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자, 지난 주말이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전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막 썼던 그 법인카드 사업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랬죠. 자, 세 번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야, 진짜 근데 네. 압수수색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왜 직접 수사는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누구야? 박지훈 변호사 같은 대학 졸업하신 아, 분이잖아요. 그 대학 얘기를 또 왜 대학 하십니까? 같은 대학 졸업하신 분 동문이시잖아요. 동문이라도 어쨌든 뭐. 이분이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돼요. 네. 이게 참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되니까 나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계속 국무회의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앉아 계신데 이분이 지난번 그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빵을 뭐 100만 원 이상 뭐 그렇죠. 사고 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와인도 사고 네. 그리고 뭐 유흥업소 가서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그때 대학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그 네. 대학원 가서 그 근처에서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거잖아요. 1억 얼마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면 조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제 속도를 이제서 내고 있다고 봐요. 이제 윤석열 내는 것이다. 저는 정권이 이렇게 봐요. 바뀌니까.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안 뭐 되고 했어요?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압수수색을 또 하고. 아니 그 법카 몇만 원짜리도 그 난리를 치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지금 김영현 의사는. 근데 이진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뭐 주말이나 휴일에 쓰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법카 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대전 써야죠. MBC 사장이면 대전이라는 곳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 와서 왜 쓰냐고요. 대전 MBC 사장이.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관용차 있잖아요. 네. 자기 어디 뭐 여행 가고 이럴 때 공항까지 그거 타고 다니고 이랬다는 거. 그것도 논란이 되고 예전에 한번 그거 기억나세요? 유시춘 EBS 이사장 네. 그거 뭐 공항까지 차 탔다고 난리를 그거 쳤잖아요. 쳐가지고 지금 징계한다고 하고 뭐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예. 빨리빨리 수사해서 이제 징계해야죠. 징계하고 해임하고 이런 아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여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이 사 먹었 엄청 튀김 소보로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 튀김 소보로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제 돈으로 사 먹습니다. 이거는 제 돈으로 사 먹는 거예요. 복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돈내산. 내 돈 빵 사 먹는데 성심당에 내는데 이런 데는 좀 빠졌던 거예요. 그럼 왜 안 하? 저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돼. 저는 모르겠어요. 왜 성심당이 빠졌는지는. 여기서 100만 원 이상 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빵을 무슨 100만 원씩이나 사 먹습니까? 소보로를 사 먹어도 몇 개를 먹는 게 100만 원을 사려면 혹시 한 달 1년에 100만 원씩 빵 사 무슨 먹습니까? 빵을 100만 원씩이나 사 먹어요, 진짜. 저도 빵은 좋아하긴 하지만 예. 혹시 1년에 빵 근데 뭐 거기 또 안 했어. 왜 안 했지? 삽시도 안 저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죠, 당연히. 드는데 이진숙 위원장 지금 민주당이나 그 조국 혁신당의 가방위 위원들이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버티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뭔 생각을 할까 추측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추측이라는 거 먼저 이건 추측 얘기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추측. 추측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그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핍박을 당했다. 안 나가려고 네. 버티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 나와 해임하잖아요. 핍박당해다 쫓겨나오는 모습 보이고 대구시장을 출마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구시장이요? 추측. 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예측. 말씀대로 이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됩니다. 지난
전 뭐 정부의 때도 국민권익위원장 네. 지금 전현희 전현 의원을 의원이었죠.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죠. 안 나가다가 안 나갔죠 끝까지. 이제 그런 그렇죠. 상황도 기억이 나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관련해서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 방통위원은 지금 5명인데 9명을 늘리고 네.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칙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 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아까 전현 의원 얘기하시는 전현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을 쫓아내려고 해서 네. 문제가 된 거고 그렇죠. 예. 이번 이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너무 빵 이런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방통위원 9명 늘리는 건 저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이거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법이 개정이 되면 현직 방통위원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이 바뀌니까 거기서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현직 방통위는 다 해산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점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논란 없이 왜냐하면 버티게 들어가니까 이준석 그렇죠. 방통위원장이 버티게 들어가니까 그 버티게 들어간 이준석 위원장이 사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안도 추진이 되는데 물론 그걸 목적으로 만든 법안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통위원이 너무 적고 좀 더 늘려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건데 자연스럽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직 방통위원장은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이 나를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그러냐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그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부 부처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가부는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지금 뭐 방통위 그다음에 과기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 조정할지 예전에는 그 방송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통신이 사실은 그 정통부에 이렇게 포함, 맞습니다. 정보통신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리가 안 돼서 이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그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씨는 바로 해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나를 자르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항의성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래도 됩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니고 스스로 피해자화죠. 이거는 코스프레가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피해자화잖아요. 임기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나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동안 이제 보면 역대로 보면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흉내내서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코리아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는데 역대로 19개 부처가 된 게 아마 윤석열 정부밖에 없었을 거요. 다 17개, 18개 이내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요. 막 세분화시키고.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능적 펑션 위주로 하면서는 사실은 세분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방송, 통신 그리고 환경이 다 바뀌었잖아요. 모바일 네. 환경으로 다 네, 바뀌고 네. 그럼 이런 거 시대상을 반영해서 하다 보면 네. 분명히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네. 그걸 왜 자기가 미리 선수를 치고 나와요? 자기가 국회예요? 이 기능을 바꾸는 것도 다 입법 기능을 다 통해서 바꾸게 돼 있어요. 법을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니까요. 예. 왜 그걸 대통령 앞에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 전현희 이진숙 징징. 이징숙으로. 전현희 위원장을 이진숙이야.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권익위원장도 임기가 보장이 돼 있었고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예. 방통위원장 3년이죠.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정부 바뀌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전현희 그걸 따라하는 따라하는 겁니다. 거다. 근데 전현희는 봐서 알겠지만 예. 잘했고 예. 별다른 흠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방통위원장 지금 이진숙 같은 경우는 빵을 너무- 본인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빵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감옥 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네. 국무회의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횡령이나 배임 이게 심각해 보이는데 네. 거기 와서 전현희 따라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임기를 보장해 줘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걸 해서 뭐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 판단이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한밤에 최민희 의원 취재를 했어요. 네.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자기 임기 보장을 위해서 정보 조직 개편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지금 정부 조직 개편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확히는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네, 방통위원은 맞습니다. 의견 개진만 할 수 있고 표결은 맞습니다. 못하는 예, 사람이잖아요. 예. 거기서 자기 거취에 관련된 예. 발언을 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부분 이게 정치적 발언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 알려진 소리고 네. 대구시장 가고 싶은가 봐요.
안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김재원 씨랑 그러면 어떻게 예. 돼요? 그렇죠. 그 목표로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아, 이진숙 대구시장 저는 출마? 그렇게 봅니다. 대구시장 가고 싶어서 저런 것 같은데 네네. 논리적이지 않지요.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예. 본인의 하자 예. 부분도 많고 예.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니는 국민이 뽑아준 그게 나온 예. 사람에 예. 불과한데 예. 국민의 대표긴 국가가 정부 조직을 바꾸겠다는 건 그건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끼어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빵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끼어서서 의견을 개진합니까? 그 빵이 이 빵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지금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선에 있는 정부인데 네. 거기 와서 자기 민원 창구로 삼는 것은 대단히 그렇죠.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라인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죠. 해야지 전체 그렇죠. 국무회의 하는데 그 자리에서 최민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 아, 최민희 죽여요. 위원장이 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마찬가지로 최민희 위원장 그게 한 명에 불과해요. 네. 국회가 바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아마 그 공무원분들은 훨씬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방통위가 성격이 굉장히 이 재밌는 성격이에요. 이 옛날 정보통신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네. 완벽히 공무원이잖아요. 네. 이 위원회로 나오면 파견인데 맞아요.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준공무원 준공무원 비슷하게 막 그 성격이 막 네. 섞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데 자기들은 차라리 부처로 바뀌든지 오히려 더 낫죠. 어떤 정확한 그 성격으로 되는 거를 훨씬 공무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저분 한 분만 싫어하고 나머지 다 좋아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 같습니다. 본인의 대구시장 출마를 맞아요. 위해서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런 거 직격으로 얘기한 사람이야. 선제적 도발이죠. 계속 인상 쓰면서. 네, 선제적 그러면서 도발. 자기 네. 정치를 위해서 맞아요. 국무회의조차 활용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 뭘 받아친다든지 네. 자극적으로 안 하죠. 네. 선제적으로 도발하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냥 스폰지처럼 어허. 딱 받고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게 술 문제였습니다. 와인. 예, 그러니까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뭐 본인 말로는 뭐 그 비용을 좀 뭐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와인을 뭐 박스채 구매를 해가지고 안에 갖고 있다가 뭐 식당에 갈 때 한 들고 병씩 간다. 예. 들고 갔다. 근데 접대할 때 꼭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예. 적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있고 호텔에서 먹고 예, 예. 이렇게 그 이분처럼 흥청망청 쓰는 거는 다른 지역 MBC 사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도 네, 네.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염을 통하는데 네. 그 대전 MBC에 갔을 때 몰랐답니다. 대학원 다니는 것도 직원들이.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예. 많은 돈을 예. 그러니까 220 쓰고 또 플러스 200을 쓴 것도 사실은 몰랐다는 네, 네, 네. 거고. 저 서울 광진갑의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냉장고, 의원 예, 와인 냉장고. 와인 냉장고 지금 저희가 요거를 지금 그 플레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뭐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 안에는 뭐 한 네. 2병인데 네. 말고 아니 2병이 아닌데요. 이 한 줄에만 한 4-5병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졌대요. 없어졌다고요? 다 어디로 갔어요? 가져갔나 봐요. 예? 유해 물질이라서 폐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집으로 가져갔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냉장고를 열면 막 술이 이렇게 꽉 차 있고 이 중에는 딴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콜크마개가 막 예. 근데 본인은 누가 보더라도 먹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집 접대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노정면 의원이 사장실에서 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끝내 시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험은 통상 냉장고 안에 저렇게 술을 쟁여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사장실에 거죠. 냉장고에 저렇게 술을 술 먹으면서 집무를 했다 이런 의혹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예. 정말 저희가 하면서도 이런 네. 사람을 네. 인사청문을 해야 된다 하냐, 그러니까 예. 자괴감, 정권을 놓쳐서 생기는 문제인데 네. 전 정말 뼈저린 반성을 했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예. 못해서 정권을 뺏겨서 이렇게 기괴한 사람,
그것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네. 그러니까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는 뭐 적어도 정권의 뭐 하수인 역할을 하더라도 네.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뭐 김홍일 전 위원장이나 이동관 전 위원장이나 이렇게 수준이 정말 저열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 보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좀 충격입니다. 예, 그래도 어떤 대전 MBC라는 큰 회사의 대표인 분의 냉장고에서 저렇게 술이 가득 짜여 있으면 저게 정상적인 직무 집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오늘 그 현장 방문한 내용 대전 MBC 현장 방문한 내용 가운데 더 오늘 공개할 새롭게 폭로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공용 카드 사용 내역을 예. 보고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예. 그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기사 그러니까 저희는 뭐 수행 비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1호차를 예. 그 톨게이트가 아니라 그 하이패스. 근데 그게 이제 5년치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본사 카드사에 예. 이제 그 협조를 요청해서 예. 그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오늘 저희가 보고 받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호텔 사용이 네. 숙박이냐 식사냐 네. 뭐 이런 걸 좀 확인을 예. 좀 하겠다는 이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하이패스를 왜 확인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유수 지역을 벗어나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왔다가 언제 대전에 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출근을 했는지. 네네네.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은 이제 보통 새벽 4시나 5시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새벽 4시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신 게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미뤄짐작컨대 예. 수행 비서가 밤새 예.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 나오시는 분 예. 커피를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으로. 예, 스타벅스 커피가 업무용이니까 예. 그거를 미리 좀 준비해 놓기 위해서 그 시간에 먹지 않았나. 근데 스타벅스 커피를 11시 1분, 11시 6분 오전 네. 내지는 뭐 14시, 16시 이렇게 먹는 게 2017년 네. 11월, 12월 달에 엄청 많아요. 한 잔씩? 네. 통상 자기 혼자 먹으면 법이거든요. 업무가 아니잖아요. 업무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예. 혼자 업무했는지 예. 아닌지가 이제 저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시기잖아요. 예, 2017년. 네. 2017년에. 예. 예.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왜 이렇게 자주 청와대 출마되나?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로비나 뭐 이런 것 그래서 때문에 그랬던 본인이 건가라는 생각이 예, 드신 저도 건가요? 미뤄짐작컨대 2017년 11월이면 네. 이제 MBC가 파업을 하고 거의 이제 수습 국면이거든요. 네네. 본사는. 네. 그래서 이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때 달라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앞에서 뭘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그게 되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잘 가던 식당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의원님이 잘 가시던 식당. 예, 그 식당이 거기 이진숙 후보자도 왔어요. 예. 근데 그 옆 앞에 이제 옆이구나. 예. 그 옆에서 이제 2만 얼마짜리 이제 결제하고 그래서 같이 온 사람 수행하는 사람 밥값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밥값을 계산할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람일 것 같아요. 청와대 근처에서 만났으니까. 네. 그럼 홍보수석실 관계자 만났나? 그러니까 그 하여간 큰 틀에서 보면 또 하나가 예. 골프 접대인데 네.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제 오늘 이제 보고를 받을 텐데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네네. 분하고 골프를 쳤으면 그건 김영란법 위반.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네.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문제, 그다음에 공금 횡령 문제, 네. 배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합니다. 지금.